해질녘 창가를 가만히 바라보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 긴 세월을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말을 세상 밖으로 흘려보냈을까요? 젊었을 때는 내 생각을 소리 높여 주장하고 나를 증명하는 것만이 진정한 용기라고 굳게 믿으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100년이라는 긴 시간을 소리 없이 지나오며 깨달은 사실은 생각보다 많이 달랐습니다. 내가 세상에 내뱉은 화려하고 날카로운 말들보다 오히려 내 가슴 안에 고이 묻어두었던 그 깊은 침묵들이 내 삶을 더 단단하고 평온하게 지탱해 주었다는 것을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말은 씨앗과 같습니다. 내 입술을 가만히 떠나는 그 순간부터는 그것은 이미 내 통제를 벗어나 어디로든 날아가 뿌리를 내려버리더군요. 예, 타인의 작은 허물을 옮기는 일이 왜 결국 타인이 아닌 내 안의 평화를 가장 먼저 무너뜨리게 되는 것일까요? 오랜 세월을 함께한 친구의 비밀을 말없이 덮어주었을 때 훗날 돌아오는 그 고요한 눈빛과 말없는 감사의 무게를 여러분은 느껴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오늘은 제가 100년의 세월을 묵묵히 걸어오며 조용히 발견한 그 침묵이 선물하는 인생의 깊은 품격에 대해 작은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대단한 비결을 말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저 곁에서 따뜻한 차 한잔 나누듯 편안하게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여러분은 지금 지구촌 어느 곳에서 어떤 마음으로 이 조용한 시간을 저와 함께하고 계신가요? 여러분이 계신 곳을 댓글로 짧게나마 들려주시면 저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큰 기쁨이 될 것 같습니다. 100년이라는 긴 시간을 소리 없이 지나오며 저는 삶의 곳곳에서 수많은 만남과 헤어짐을 목격해 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50이라는 나이를 기점으로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말의 무게가 얼마나 달라지는지를 깊이 체감하게 되었지요. 젊었을 적에는 내 삶의 소소한 편린들을 세상 밖으로 끄집어내어 자랑하고 싶어 하기도 하고 때로는 내 아픔을 알아달라고 목 놓아 외치고 싶기도 합니다. 하지만 긴 세월을 살아보고 나니 우리가 그토록 소중히 여기는 가족과 우리 자신의 깊은 내면의 상처에 대해 침묵할 줄 아는 것이 얼마나 고결한 선택인지를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제가 두 번째로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바로 우리가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부르는 그 지극히 사적인 공간에 대한 것입니다. 흔히 우리는 가까운 이들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자연스럽게 자식들의 안부나 배우자의 일상을 화제로 올리게 됩니다. 자녀가 명문대에 입학했다거나 남편이 좋은 직위로 승진했다는 소식은 내 삶의 성적표처럼 느껴져 은근히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들기 마련이죠. 하지만 저는 100년을 살아오며 가족이란 결코 누군가에게 내보이기 위한 자랑의 도구가 아니라는 사실을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가족은 인생이라는 거친 바다에서 우리가 마지막까지 온기를 나누며 지켜내야 할 가장 신성한 성소입니다. 그 성소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밖으로 흘려보내기보다는 가슴 안쪽에 겹겹이 쌓아두어야 하는 보물과도 같습니다. 내가 무심코 던진 자식 자랑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깊은 박탈감이 될 수 있고 때로는 자라나는 아이들의 삶의 공간을 침범하는 보이지 않는 폭력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배우자의 흉을 보는 일 역시 내 얼굴에 침을 뱉는 일과 다를 바가 없더군요. 진정한 사랑은 떠들썩한 찬사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식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조용히 두 손을 모으는 부모님의 뒷모습에 있음을 저는 보았습니다. 그 침묵의 기도가 자녀의 삶을 지탱하는
가장 큰 힘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도 한 번쯤은 느껴보셨으리라 믿습니다. 가족의 존엄은 우리가 그들의 정보를 얼마나 비밀스럽게 지켜주느냐에 따라 결정됩니다. 침묵만이 그들의 인격적인 공간을 온전히 보존해 줄 수 있기 때문이지요. 이제 세 번째로 우리가 겪는 고통과 고독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인생의 중반을 넘어서다 보면 육체의 노쇠함과 더불어 마음의 상처도 하나둘 늘어갑니다. 그럴 때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누군가를 붙잡고 내 고통이 얼마나 깊은지, 내 하루가 얼마나 외로운지 호소하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저는 100년을 살아보며 한 가지 서글픈 진실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진실을 말씀드리면 세상 사람들 중 당신의 아픔을 진심으로 걱정해 주는 사람은 아주 소수에 불과합니다. 이 말은 조금 아프게 들릴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사람은 타인의 불행이나 고민을 그저 잠시 스쳐 지나가는 이야기거리로 여기거나 심지어는 호기심 어린 눈으로 관찰하기도 합니다. 내가 내 짐을 남에게 자꾸 보여주려 하고 똑같은 고민을 반복해서 털어놓다 보면 어느덧 내 곁에 머물던 사람들은 하나둘 피로감을 느끼며 떠나가게 됩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각자의 용량이 있어서 타인의 슬픔을 받아낼 수 있는 그릇이 생각보다 그리 크지 않기 때문입니다. 노년의 고독이란 단순히 주변에 사람이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그것은 타인에게 기대지 않고 오로지 나 자신과 마주 앉아 대화해야 하는 시간입니다. 저는 고독을 나누어야 할 짐이 아니라 스스로 사겨내어 깊은 향기를 내는 숙성의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포도주가 어두운 지하 저장고에서 오랜 침묵의 시간을 견뎌야 비로소 명품이 되듯이 우리 삶의 아픔도 내 안에서 묵묵히 갈무리 될 때 비로소 지혜라는 이름의 향기를 풍기게 됩니다. 가만히 창밖을 내다보며 그저 침묵해 봅니다. 아픔을 묵묵히 견디며 핀 꽃이 화려하게 가꾸어진 꽃보다 더 깊고 진한 향기를 내뿜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노년의 침묵은 그래서 타인에게 부담을 주는 소음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이 쉬어갈 수 있는 평온한 그늘이 됩니다. 내 상처를 밖으로 꺼내어 전시하기보다 내면의 뜰에서 조용히 치유해 나가는 모습은 보는 이들에게 말 없는 감동을 줍니다. 진정한 위로는 누군가의 입술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의 가장 깊은 곳에서 스스로 솟아나는 것임을 이제는 받아들여야 할 때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수많은 변화 속에서 관계의 양상도 세월에 따라 달라집니다. 젊었을 때는 많은 이들과 북적이며 지내는 것이 성공한 삶처럼 보였지만은 100년을 살아본 지금의 저에게는 단 한 명의 친구와도 침묵 속에서 차를 마실 수 있는 여유가 훨씬 더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말을 하지 않아도 마음이 통한다는 것. 그것은 우리가 서로의 사적인 영역을 존중하고 각자의 고독을 인정해 줄 때 가능한 일입니다. 침묵은 나를 가두는 벽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나와 타인의 영혼을 안전하게 보호해주는 울타리입니다. 그 울타리 안에서 우리는 비로소 타인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지고 나 자신에게 더욱 솔직해질 수 있습니다. 자식의 성공이나 실패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나의 병든 몸과 마음을 세상에 전시하지 않으며 그저 오늘 하루 주어진 태양의 따스함에 감사하는 마음, 그것이 바로 우리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평온의 정체가 아닐까요? 인생은 긴 여행입니다. 그 여행의 끝자락에 다다를수록 배낭 안에 짐을 덜어내야 하듯 우리의 말수도 줄여가야 합니다. 이 덜어낸 자리에는 대신 깊은 사유와 타인을 향한
조용한 배려를 채워야 합니다. 내가 말을 아낌으로써 누군가의 비밀이 지켜지고 내 가족의 명예가 보존되며 내 영혼이 품격을 갖추게 된다면 그보다 더 가치 있는 노년의 과업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길을 함께 걷고 있는 여러분에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마지막 생각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향해 내뱉는 무수한 말들보다 차마 하지 못하고 삼켰던 그 말들이 훗날 우리의 인격을 말해주는 가장 정직한 지표가 될 것입니다. 비워진 그 공간에서 비로소 우리는 삶의 진정한 의미와 대면하게 됩니다. 침묵이면 족합니다. 그 고요함 속에서 여러분의 삶이 더욱 아름답고 단단하게 연결어 가기를 저는 멀리서 조용히 응원하겠습니다. 우리가 잃어버렸던 그 소중한 침묵의 시간을 다시금 사랑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100년의 세월이 저에게 건네준 가장 따뜻하고도 준엄한 가르침이었습니다. 삶의 여백이 길어질수록 저는 우리가 당연하게 여겼던 감정들이 사실은 얼마나 세심한 관리가 필요한 것들이었는지를 새삼 깨닫게 됩니다. 앞서 우리는 가족이라는 신성한 울타리와 스스로 감내해야 할 고통의 무게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지요. 이제 제가 네 번째로 여러분과 공유하고 싶은 생각은 우리가 매일 갈구하는 행복과 그 행복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는 기쁜 일이 생기면 본능적으로 누군가에게 알리고 싶어 합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거나 아름다운 풍경을 보거나 자그마한 성취를 이루었을 때 그 즐거움을 타인과 공유함으로써 나의 행복이 더 커질 것이라고 믿곤 하지요. 하지만 100년이라는 시간을 살아오며 제가 발견한 행복의 본질은 조금 달랐습니다. 행복은 마치 한 자루의 등불과 같아서 조용히 켜둘 때 가장 오랫동안 세상을 밝히더군요. 사실 우리가 행복을 과시하고 싶어 하는 마음의 밑바닥에는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싶고 부러움의 대상이 되고 싶은 자그마한 욕망이 숨어 있습니다. 내가 이만큼 잘 살고 있다는 것을 증명함으로써 자신의 가치를 확인받으려는 심리이지요.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아주 차갑고도 서글픈 진실 하나를 마주해야 합니다. 인간은 타인의 행복을 진심으로 축복하기에는 생각보다 훨씬 더 시기심이 많고 유약한 존재입니다. 이 말은 참으로 듣기에 편치 않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면 누군가의 빛나는 행복이 때로는 그늘 속에 있는 이들에게는 견디기 힘든 통증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고 삽니다. 나의 기쁨이 누군가에게는 소외감이 되고 비교의 잣대가 되어 그들의 평온을 깨뜨릴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 그것이 바로 노년이 갖추어야 할 성숙한 공감의 미덕입니다. 진정으로 마음이 풍요로운 사람은 굳이 자신의 행복을 소리 높여 증명하려 애쓰지 않습니다. 그저 오늘 점심에 정갈한 나물 반찬을 맛있게 먹었음에 감사하고 오후에 따스한 햇살 아래서 책 한 권을 읽으며 조용히 미소 짓는 것만으로도 그 행복은 이미 완결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의 좋아요나 감탄사가 없어도 내 마음이 평온하다면은 그것으로 충분한 가치가 있는 것이지요. 저는 가끔 혼자 찻잔을 앞에 두고 창밖에 흔들리는 나무들을 바라봅니다. 그 순간 느껴지는 형용할 수 없는 평화로움, 그 고요한 기쁨을 누군가에게 설명하려 드는 순간 그 신성했던 감정은 세속적인 자랑으로 변질되어 버리고 맙니다. 행복은 내 안에서 소중하게 품고 있을 때 비로소 내 것이 됩니다. 밖으로 꺼내어 보여주는 순간 그것은 이미 타인의 평가라는 차가운 바람에 노출되어 빛이 바래기 시작합니다. 이제 제가 다섯 번째로 소중히 꺼내 놓을 이야기는 타인이 나에게 맡긴 마음의 짐, 즉 비밀에 관한 것입니다. 살다 보면 누군가 나를 깊이 신뢰하여 자신의 가장 부끄러운 부분이나 남에게는 차마 말하지 못할 고뇌를 털어놓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그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하기 쉽지요. 하지만 저는 그 순간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무거운 책임을 짊어지게 된 순간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누군가의 비밀을 맡는다는 것은 그 사람의 영혼 한 조각을 내 손바닥 위에 조심스럽게 올려두는 일과 같습니다. 그 영혼의 무게를 가볍게 여기고 무심코 다른 이에게 옮기는 행위는 그 사람의 삶 전체를 부정하는 일과 다를 바 없습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실수 중 하나가 너만 알고 있어라는 말로 시작하여 타인의 비밀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내 입조차 지키지 못한 비밀을 타인의 입이 지켜줄 것이라 기대하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요? 신뢰라는 것은 마치 아주 정교하고 얇은 유리장과 같습니다. 한번 금이 가면은 아무리 훌륭한 접착제로 붙인다 해도 원래 영롱한 빛을 되찾을 수 없습니다. 100년의 세월을 살아도 깨진 신뢰를 되돌리는 법은 배울 수 없더군요. 그래서 저는 젊은 시절부터 친구가 눈물을 흘리며 털어놓은 이야기들을 제 가슴 깊은 곳에 있는 무덤에 묻어두기로 결심했습니다. 오래전 한 친구가 제게 찾아와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아픔을 고백했던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그저 가만히 그의 손을 잡아주었을 뿐 그 뒤로 수십 년이 흐르는 동안 그 일에 대해 단 한 번도 입 밖으로 꺼내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그 친구는 제게 말하더군요. 자신의 가장 약한 모습을 알고 있는 제가 침묵해 주었기에 비로소 다시 세상을 살아갈 용기를 얻었다고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우정의 깊이는 우리가 얼마나 많은 말을 주고받았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서로를 위해 얼마나 많은 비밀을 가슴에 묻어두었느냐로 결정된다는 것을요. 노년의 우정이 아름다운 이유는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는 그 두터운 침묵의 층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의 영혼을 지켜주는 그 숭고한 침묵이야말로 우리가 인간으로서 보일 수 있는 가장 깊은 예입니다. 잠시 숨을 골라봅니다. 우리는 왜 이토록 말을 멈추지 못하는 것일까요? 아마도 내가 잊혀질까 봐 두려워서 혹은 나의 존재감을 타인을 통해 확인받고 싶어서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어갈수록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진정으로 단단한 사람은 타인의 박수 속에서가 아니라 자신의 고요한 내면 안에서 비로소 완성된다는 것을요. 나의 행복을 조용히 등불처럼 켜두고 타인의 아픔을 내 영혼의 비밀 방에 깊이 간직하며 살아가는 일. 그것이 바로 삶의 저녁 노을을 가장 아름답게 물들이는 방법입니다. 화려한 수식어나 떠들썩한 소문보다는 그저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며 타인을 배려하는 그 침묵의 무게가 결국은 세상을 더 따뜻하게 만듭니다. 100년의 길을 걸어오며 제가 만난 수많은 사람 중에서 지금까지도 제 가슴에 은은한 향기로 남아있는 이들은 언제나 자신의 행복을 겸손하게 다스릴 줄 알고 남의 비밀을 철저히 지켜주었던 이들이었습니다. 그들의 말은 적었지만 그들의 존재 자체가 저에게는 커다란 위로였고 가르침이었습니다. 인생의 후반전이라는 소중한 시간을 통과하고 계신 여러분, 오늘부터는 나의 기쁨을 조금만 더 안으로 갈무리해 보시면 어떨까요? 그리고 누군가 여러분에게 건네준 그 무거운 영혼의 조각들을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에 소중히 보관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 침묵의 공간이 넓어질수록 여러분의 삶에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깊은 품격이 깃들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가 한 말들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지 않은 말들로 완성되어 갑니다. 텅 빈 것처럼 보이는 그 침묵의 공간이야말로 진정한 지혜가 숨을 쉬고 사랑이 싹 트는 자리입니다. 그 고요한 자리에
머무는 법을 배우는 것. 그것이 바로 노년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선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죠? 예, 고맙습니다. 오늘도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며 침묵의 아름다움을 찾아가는 여러분의 여정을 응원합니다. 세상의 소란스러움에 흔들리지 않고 등불처럼 조용한 행복을 키워나가시길, 그리고 누군가의 소중한 비밀을 품어주는 따뜻한 가슴을 지켜나가시길 저는 이곳에서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세월의 강을 건너다 보면 우리의 손에 쥐어진 것들이 하나둘씩 모래알처럼 빠져나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앞서 우리는 가족의 비밀과 스스로의 고통, 그리고 소박한 행복을 대하는 자세에 대해 깊이 들여다보았지요. 이제 제가 여섯 번째로 여러분과 조용히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 삶에서 가장 현실적이면서도 때로는 가장 잔인하게 관계를 갈라놓는 돈과 재산에 관한 것입니다. 100년이라는 긴 시간을 살아오며 제가 수많은 사람의 흥망성쇠를 지켜본 결과 한 가지 분명하게 깨달은 사실이 있습니다. 재산은 삶을 지탱해주는 고마운 수단일 뿐 결코 삶의 목적 그 자체가 될 수 없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미래에 대한 불안함 때문인지 혹은 내가 이만큼 성공했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어서인지 자꾸만 돈 이야기를 입 밖으로 내뱉게 됩니다. 내가 가진 주식이 얼마나 올랐는지, 살고 있는 집값이 어떻게 되었는지, 혹은 연금이 얼마나 나오는지, 이런 이야기들이 이 대화의 중심을 차지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돈 이야기가 대화의 전면에 나서는 순간 그 사람에게서 나던 고유한 인간의 향기는 순식간에 사라지고 맙니다. 돈은 숫자로 이루어진 차가운 물질이기에 그것이 언어로 바뀌어 공중에 흩어질 때 우리 사이의 따스한 온기도 함께 식어버리기 때문입니다. 내가 무심코 내뱉은 경제적 여유에 대한 자랑은 듣는 이에게 시기심이나 열등감이라는 독버섯을 심어줄 수 있고, 반대로 나의 궁핍함을 호소하는 것은 상대에게 무거운 심적 부담을 주어 결국 나를 피하게 만듭니다. 여기서 저는 조금 아프지만 우리가 꼭 마주해야 할 진실 하나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노년에 당신이 가진 재산을 자랑하는 것은 사실 당신 곁에 진정한 마음을 나눌 사람이 없다는 것을 스스로 고백하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참으로 듣기에 서글픈 말이지요.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내면이 풍요롭고 관계가 단단한 사람은 굳이 통장의 숫자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할 필요를 느끼지 못합니다. 오히려 돈 이야기가 나올 것 같으면 조용히 화제를 돌려 서로의 마음을 살피는데 집중하지요. 100년을 살며 제가 만난 진정한 부자들은 자신이 얼마를 가졌는지 말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대신 그들은 상대방의 마음이 가난해지지 않도록 배려하는 법을 알고 있었지요. 노년의 풍요로움은 결코 쌓아둔 재물의 양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오히려 내가 가진 것을 얼마나 기쁘게 비울 수 있느냐, 즉 마음의 여백에서 나옵니다. 젊었을 때는 채우는 것이 미덕이었지만 인생의 저녁 노을을 마주한 지금은 비우는 것이야말로 가장 고결한 수행임을 깨닫게 됩니다. 내 주머니에 돈이 가득해도 마음이 인색하면 그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노인일 뿐입니다. 잠시 멈추어 주위를 둘러봅니다. 저는 예전에 한 노신사의 뒷모습을 보며 깊은 감동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는 평소 자신의 경제적 상황에 대해 단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이웃들과 소박한 담소를 나누고 가끔은 아는 이의 차값을 아무도 모르게 미리 계산하고 조용히 자리를 뜨곤 했지요.
그분의 뒷모습에서 느껴지는 그 형언할 수 없는 고결함은 수억 원의 자산가라는 명함보다 훨씬 더 강력한 아우라를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그분은 돈을 자랑하는 대신 돈을 사용하는 품격을 보여주신 것이지요. 그 침묵 속에 깃든 배려는 주변 사람들에게 따뜻한 위로가 되었고 그분을 세상에서 가장 존경받는 노인으로 만들었습니다. 제사는 이처럼 보이지 않는 곳에서 누군가에게 온기를 전할 때 비로소 가장 빛나는 가치를 발휘합니다. 내 입으로 내뱉는 순간 그 가치는 허영심이라는 먼지로 변해버리고 말지요. 우리는 왜 그토록 나의 경제력을 남에게 알리고 싶어 할까요? 아마도 그것이 나를 지켜줄 유일한 방패라고 믿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지만 노년의 외로움은 돈으로 결코 해결할 수 없습니다. 돈으로 산 관계는 돈이 떨어지는 순간 신기루처럼 사라지지만 침묵 속에서 서로의 인격을 존중하며 쌓아온 관계는 세월이 흐를수록 더욱 단단해집니다. 통장의 숫자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100년의 길 위에서 제가 발견한 가장 큰 보물은 누군가와 돈 걱정 없이 그저 인간 대인간으로 마주 앉아 깊은 사유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내가 이만큼 벌었소라고 말하는 대신 오늘 바람이 참 좋군요라고 말할 수 있는 여유, 그 여유야말로 우리가 노년에 가질 수 있는 가장 사치스럽고도 아름다운 재산입니다. 돈 이야기를 삼가는 것은 단순히 나의 정보를 숨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상대방의 처지를 배려하고 우리 사이의 인간적인 유대를 물질로부터 보호하려는 숭고한 노력입니다. 내가 나의 재산에 대해 침묵할 때 비로소 상대방의 영혼이 보이기 시작하고 우리의 대화는 비로소 삶의 본질을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인생의 후반전을 지나고 계신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대화가 요즘 들어 자꾸만 숫자에 머물고 있지는 않은가요? 만약 그렇다면 잠시 입을 닫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여백을 들여다보시길 바랍니다. 재산이라는 도구에 지배당하지 않고 그것을 조용히 다스리며 인간의 향기를 지켜나가는 삶, 그것이 바로 우리가 도달해야 할 노년의 품위입니다. 지갑은 닫고 마음의 문은 열어두십시오. 나의 소득이나 자산 규모는 오직 나 자신과 나의 미래를 관리하는 데만 사용하면 족합니다. 타인과의 관계에서는 오로지 나의 성품과 배려심만이 전달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소리 없이 이웃의 아픔을 어루만지고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며 살아가는 그 평온한 모습이야말로 세상 그 어떤 황금보다 더 값진 유산이 될 것입니다. 100년을 살아보니 알겠더군요. 우리가 죽을 때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쌓아둔 돈이 아니라 우리가 남긴 사랑과 그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지켜온 고귀한 침묵뿐이라는 것을요. 여러분의 삶이 돈의 소란스러움에 휘둘리지 않고 침묵의 풍요로움 속에서 더욱 깊고 아름다워지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고요한 풍요로움 속에서 진정한 자아와 대면하는 기쁨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제가 100년의 시간을 견디며 얻은 가장 단단한 지혜 중 하나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마음 속에 숫자가 아닌 인간의 향기가 가득하기를 빌며 이 이야기를 갈무리합니다. 긴 길을 돌아 이제 제 이야기도 마무리에 다다랐습니다. 100세가 넘은 저에게도 매일 아침 서재에 앉아 글을 쓰는 고요한 즐거움이 있듯 여러분의 가슴 속에도 아직 세상에 내어놓지 않은 파릇한 새싹 같은 꿈이 하나쯤은 숨쉬고 있겠지요. 그 소중한 꿈이 타인의 섣부른 말이라는 차가운 바람에 꺾이지 않도록 여러분은 어떻게 그 고독한 축제를 지켜내고 계신가요? 대단한 성취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그저 오늘 저와 함께한 이 긴 시간이 여러분에게는 어떤 무늬의 깨달음으로 남았을지
그리고 그동안 침묵 속에 묻어두었던 여러분만의 진심은 무엇이었을지 참으로 궁금해집니다. 마음속에 머무는 작은 단상이나 지금 이 순간 스쳐 지나가는 생각들을 댓글로 조용히 들려주시면 어떨까요?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을 조금 더 단단하고 평온하게 만드는데 작은 보탬이 되었다면 아래에 따뜻한 인사를 남겨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그 마음을 나누어 주십시오. 저는 다음 시간에도 변함없이 이 길 위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저 평온한 저녁 되시길 바랍니다.